윤석열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. 뭐 윤석열 이야기 왜 하냐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웃기는 이야기지. 저쪽이 지금 대선 주자가 돼야 되는 가장 유력한 주자 윤석열인데 우리가 그걸 말 안 하고 있잖아요. 윤석열 덕버섯처럼 전합니다. 그래서 윤석열에 대한 이야기를 꾸준히 해줘야 돼요. 지금은 검찰총장으로서 윤석열이 아니라 대선에 나올 것으로 추측되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까는 거예요. 첫 번째, 지금 윤석열 지지 충청 출신들 윤공정 포럼 띄웠다? 야, 여기다 공정을 왜 집어넣는? 이름을 잘못 지었어요. 잘못 지은 것 같아. 무슨 공장인 줄 알았습니다. 그게 아니라 윤석열이 공정해야 된다는 포럼 같이 보이고. 아, 윤공정 포럼. 윤석열 뼈 때리는 뭐 이름이네요. 이명박 가훈이 정직이란 소리죠, 막. 그런데 여기에 지금 뭐 상임 공동 대표를 맡은 사람 윤진식 전 국회의원 그리고 이제 몇몇들을 집행부랍시고 이제 이름이 거론이 되고 있잖아요. 다 처음 듣는 사람들이라서 검색이 필요했습니다. 근데 대부분은 그냥 되게 소기업 하시는 분들이고 한 사람 여기에 이규천 작가라는 사람이 있어요. 이 사람 찾아보니까 누군지 아십니까? 가수 이소은 씨의 아버지로더라고요. 아, 이소은 아세요? 이소은? 알죠, 그 알죠. 뭐 미국에서 변호사 한다는 맞아요. 그 이소은? 그 가수 하던 그 아버지예요. 깜짝 놀랐습니다. 더 충격적인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? 윤석열이 검사 생활하고 다닐 때 진짜 많이 했단 말 중에 하나가 나는 평생 민주당을 한 번도 안 찍었다. 그게 윤석열이야. 간단히 말하면 윤석열 자체가 성향이 예. 그러니까 좋게 말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쪽인 거야. 뭐 일관성이 있어서 좋네요. 예. 사람은 그 정도 일관성이 있어야. 사람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. 뭐 어차피 사람 뭐 고쳐 쓰는 거 아닌데. 맞아요. 그게 윤석열인데 문제는 이제 지금 윤석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사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할 때 당이 혁신했던 그 흐름에 하나의 정당이 있고요. 민주당 뭐 뭐니 욕해도 가장 선진화된 정당이에요. 예. 시스템으로 돼 있단 말이야. 근데 얘네들은 지금 하는 게 이런 식이잖아. 충청 출신들 모여 일단은 한쪽 그룹이 생겨요. 여기 이제 중원을 장악해야 돼. 충청도가 뭐 대선을 뽑는다. 윤석열은 충청도에 한 번도 산 적이 없는데 윤석열 아버지가 충청도라는 이유로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윤공정 포럼을 만들어. 무슨 뭐 파 있잖아요. 파평윤 씨. 파평윤 씨. 예. 이게 이제 정치 공학적으로 보면 정말 한 20년 전에 정치 플레이거든요. 그러니까 너무 올드해요. 구태의원단. 윤석열 뒤에 지금 붙어 있다는 사람들도 평균 연령 하면 한 80 되려나? 약간 그렇더라고요. 좀 안타깝습니다. 그게 뭐 나쁜 건 아닌데 너무 그렇게 치우쳐져 있더라. 저는 나쁜 거라고 봅니다. 네. 그러니까 그 윤진식 이 뭐 이렇게 이 포럼 회장이라는 상임 회장이라는 사람이 뭐 전직 국회의원인데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내가 윤 씨여서 같은 윤 씨여서 이 모임의 장을 맡은 게 아니다.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거고 나는 정치할 생각도 없다. 그건데 이 말 자체가 야 사람 호구로 보나? 그러니까 옛날에 그 정치 그런 분들 지금도 나이 드신 분들 어르신 중에 꽤 많아요. 식당 같은 데 가면 제가 누군지 알아보고 정치 물어보는데 그런 식 있잖아. 아 이번에 뭐 충청도가 한번 대선 한번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? 뭐 이런 거 있잖아. 그런 사람들 되게 많은데 그냥 젊은 층이야 입장에서 생각해봐요. 충청도 대망론이 뭐겠어 이 사람들한테. 아무 의미 없다. 그러니까 아니 이게 이렇게 언론에 이게 나오는 이유가 충청도 출신들 모여가지고 윤 공정 포럼을 띄웠다라고 말하는 게 되게 웃겨.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뭐 어디 출신들 모여가지고 문재인 지지 모임 띄웠다. 얼마나 구시대적인 그런 거예요. 지역으로는 일단 묶이면 안 되는 거고. 두 번째, 또 윤석열이 싱크탱크를 만든다네요. 근데 이게 이 싱크탱크를 만드는 사람이 이완규 변호사래. 그 윤석열의 대리인이었잖아. 예. 징계 청구할 때. 예. 근데 말이 뭐 싱크탱크 연구소라고 하는데 이건 사실 대선 캠프 같은 느낌이죠. 싱크탱크 새로 만들면 힘들거든요. 그 복지과 소사이어티를 제가 헐값에 드릴 테니까 가져가시면. 그게 훨씬 낫겠다. 농담이야, 농담. 근데 그러니까 옆에 이렇게 뭔가 윤석열은 인정 안 하지만 윤석열 옆에 분명히 기획하는 사람이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 기획하는 사람이
윤석열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. 평균 연령 80이라니 그러니까 골드예요. 느낌에 그러니까 뭔가 틀을 짜는데 어떤 질적인 것보다 껍데기를 먼저 딱 찌워 놓으면 거기 알맹이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차진다. 이거 있잖아요. 뭐 형식이 내용을 규정한다는 그 굉장히 오래된 선배들의 뭐 그런 격언들이 있잖아요. 거기에 그게 머리 박힌 사람 있잖아요. 일단 틀을 다 잡아 놓으면 거기에 사람들이 보고 알아서 다 내용을 채워 넣을 거니까 여기에 포럼도 만들고 연구소도 만들고 뭣도 만들어 놓으면 된다. 차근차근 해 나가면 된다. 이렇게 조언을 하는 것 같은데. 이게 무슨 인터넷 이전 시대 아니 이야기야. 정치가 지금 현대 정치가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. 지지자들이 없는데 어떻게 그 정당이 만들어지냐고요. 정당 그 만들려면은 최소 그 지역 조직이 최소 15개입니까? 10개입니까? 15개 이상 있어야 되잖아요. 그러면 각 지역당 1000명 이상의 당원이 있어야 된다고. 그 바닥을 다지는 작업부터 해야지. 나머지 껍데기는 금방금방 만들 수 있는 건데 바닥을 다지는 그 과정에서 인재들도 모이고 싱크탱크에 할 만한 그 생각하는 머리들도 모이는 건데 그냥 싱크탱크라고 박아놓으면 그게 싱크가 되냐고 그게. 근데 일단은 이런 것들이 덩치 키우기죠. 그 실제로는 윤석열이 개별 창당을 해가지고 대선 나가는 건 사실상 힘들고요. 대한민국 역사에 그런 전례도 없고요. 문제는 자기 덩치를 키워놔야 돼. 막 싱크탱크도 있고 뭐 윤사모가 무슨 당 저번에 창당한다 그랬지. 네. 대구에서 그래서 있었죠. 그 외곽에 어떤 덩치를 키워놔야 국민의 지금과의 무슨 뭐 통합 협상 같은 거 할 때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짓들을 하는데 사실 윤석열이랑 뭐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정치권에 이런 떴다방 엄청 많아요. 그러니까 안철수는 뭐 한 번도 알아주지 않는데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막 뽐뿌질합니다 이렇게. 그래가지고 윤석열 총장이 한 번만 왕림해줘도 막 영광이고 이런 애들이 필연적으로 무엇을 낳느냐. 윤석열 후광 효과로 비리 구조의 원흉이 됩니다. 아까 막 오세훈 그 자기 부인 정직하고 깨끗하다 그랬죠. 네. 강철원 같은 사람은 정직하지 않고 더럽거든요. 그 선거 기간 내내 자기 비서실장 역할 했던 예. 사람. 파이시티. 파이시티 원흉이잖아요. 오세훈이 설사 지 말처럼 깨끗하다고 해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다 비리 구조예요. 그런 이야기 하나 드리고 싶고 이완규도 정치권 다 됐구나 이제 변호사로서. 다음에 윤석열 대학 동기들이 윤석열 일대기를 출간을 준비하고 있다. 나 이게 제일 웃겼던 게 윤석열은 책을 쓸 생각이 없어요. 책을 못 쓰는 거죠. 그 친구들이 모여갖고 책을 쓰는 이런 아니 보통 윤석열이 1960년생이니까 지금 우리나라 나이로 올해 62세, 63세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출생신고를 늦게 했네, 호적을 늦게 올렸네, 뭐 해가지고 뭐 2, 3년 플러스 하잖아요. 그러면 지금 60대 중반으로 봐야 돼요. 그럼 보통의 60대 중반의 어른들은 회고록을 쓰려고 합니다. 이게 그 회고록의 퀄리티가 뭐 높냐 낮냐 이거를 떠나서 일단 회고록을 쓴 다음에 이제 전문 작가의 도움을 받아서 좀 윤색을 하고 이렇게 좀 편집을 거친 다음에 그렇게 회고록을 내거든요. 유명하지 않은 공직자들도 그렇게 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. 왜냐하면 내 인생을 돌아보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고 그런 회고록이 역사로서 후세대들한테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되거든요. 그런데 그 굉장히 중요한 공직을 거쳤다는 사람이 자기 손으로 회고록 한 권 못 쓰는 이 자체가 저는 좀 처량해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그래. 그래서 뭐 아우 책이야. 춥다. 졸라 콜해갖고 근데 춥다 진짜.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직접 쓰는 것보다 내가 이 동기들한테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다라는 걸 피력하고 싶어서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. 근데 이전에도 책 낸다고 했을 때 우리가 깐 게 사실 3시간 인터뷰하고 그 친구가 인터뷰해준 친구가 책 써준다고 해가지고 또 욕먹은 거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동기들이 붙어가지고 우리가 같이 써주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. 지금 조선일보가 굉장히 열심히 하는 작업이죠. 윤석열 위인화 해가지고. 아니, 이 새끼도 내가, 생각해봐봐.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이 또는 이재명 지사도 그렇고, 뭐 이낙연 대표도 그렇고, 친구들이 모여서 책 쓴다고 생각해봐봐. 진짜 그 비웃음 당할 일이에요. 근데 서점에 벌써 책 나와 있는 책 중에 나 빵 때렸던 책 제목이 구수한 윤석열이야. 실제로 그런 책이 있어. 보리차 아니고? 둥글레차가 더 구수하지, 이 사람아. 누룽지도 구수하고. 아니, 그러면 책을 낼 거면 그 안에 옵티머스 5억이라던가 줄리와는 어떻게 만나는가 그런 거 있으면 책이 잘 팔리겠죠. 아, 근데 봐봐요. 이 책을 쓰겠다고 하는 게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들이야.
대한민국 사회에 79학번이면 다 나쁘진 않겠지만 네. 서울대 법대에 79학번 정도 되면은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수구 꼴통들이라고 봅니다. 그러니까 79학번이면 윤석열이 구수했다는 걸 감안하면 윤석열을 당사자는 70학번이라는 거예요. 상상이 됩니까? 70학번. 아니 아니지. 동기 사법시험을 사법시험이 구술한 거지. 구술이지. 아, 사법시험 구수한 거 같은- 죄송합니다. 사퇴하십시오. 예. 그러면 79학번이면 같이 공부할 때 윤석열이 구수할 때 누가 얼마나 도와줬는지 이게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. 9년 동안 뭐 하다가 이제 기어 나와가지고 책 한 줄 써준다고 이렇게 하는 건지. 사실 서울대 법대 79학번이라면 그죠? 그 유신 정권 말미인데 80년도 광주 민주화 예. 항쟁도 있었고요. 사실 이분들은 반성문을 써도 모자라는 분들이고요. 친구들이 그치. 다 시위나 내지는 목숨을 내놓는 그런 시위를 했었는데 이분들은 어쨌든 도서관에서 사법고시를 준비하셨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그렇죠. 반성문을 써도 모자라는 분들이 예끼 이 사람들 아주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. 네. 그래서 이름을 또 드러낸다는 게 우리한테는 좋은 겁니다. 왜냐면 네. 우리 계속 리스트업 할 수 있어요. 아, 이때 이 79학번 찾으면 없었는데 뭐 김구철이니 이철훈이 하는 사람들이 계속 커밍아웃 되는 거죠. 예, 그러니까 이철우는 기억하세요. 일단은 이철우가 지금 윤석열의 이런 작업을 사실상 주도하고 있는 사람이고요. 서울대 법대 79학번이고 지금 현재 연세대 이 법학 전문대학원 로스쿨 교수로 있어요. 이 사람이. 이 사람이 사실상 주도한다. 일단 이철우 기억하시고요. 근데 그 중에 이제 또 다른 대학 동기가 하나 있습니다. 전 아리랑 TV 미디어 상임 고문인 김구철이라는 사람. 옛날에 아리랑 TV 사장이었던 사람이거든요. 2016년에 예. 이 사람 무조건 기억해야 돼. 이 사람이 원래 KBS 기자였단 말이야.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박근혜 때 아리랑 TV로 가는 그 놀라운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거죠. KBS에서 뭐 해먹었다면서요. 2007년에 작가 인건비를 과다 계상해서 제작비 790만 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고 해임됐어. 아이고. 7억도 아니고 700만 원? 해임되고 나서 17대 대선 때 이명박 캠프의 BBK 대책팀 클린 정치위원회 방송팀장을 맡았던 인간이야. 아이고. 그러니까 가장 비리를 많이 저질렀던 인간이 어이없네. 이명박 캠프로 들어가. 700만 원 정도면 깨끗한 거죠. 네. 그 정도에서는. 그 다음에 TV조선이 개국하니까 보도본부 편집 2팀장으로 가. 와. 그리고 2012년 박근혜가 출마할 때는 여풍당당 박근혜라는 책을 또 공동 집필을 해. 그러니까 권력의 해바라기 어마어마한 사람인 거야. 예, 예.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아리랑 TV에 낙하산으로 꽂히는데 거기서도 문제가 생긴 거예요. 이게 지금 그 아까 말한 이철우하고 김구철 이 두 사람이 지금 이 윤석열의 대권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는 인간들입니다. 아, 정말 상상이 안 됩니다. 알만하네요. 그러니까 민주당 문화에서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청탁을 받거나 어떤 금전적으로 비리를 저지른다는 것 자체를 상상을 잘 안 하잖아요.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구조도 아니고 혼자서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하고 협력을 해야 되는데 협력할 사람을 구하는 게 불가능해요.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떤 고의적인 비리에 대해서 발각이 됐다. 그러면 민주당 바닥에서 사실 살아남지를 못합니다. 그냥 사라져야 돼요. 그냥 뭐 어떻게 뭐 더 이상 그 경력을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. 근데 저 동네는 진짜 신기하단 말이에요. 이렇게 범법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살아남아서 그냥 경력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계속 올라가.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합니다. 그게 진짜. 스펙이 되잖아요. 네. 우리 방송 오래 들으신 분들은 알 이야기에 방석호라고 있습니다. 방석호가 자기 딸 뭐 등등 해가지고 출장 갈 때 데려가고. 호화 출장 논란 때문에 방석호가 아리랑 TV 사장에서 물러나요. 그리고 나서 3개월 만에 이 김구철. 김구철이 딱 임명되는 그 박근혜 때 이야기야. 놀랍지 않습니까? 근데 진짜 악의적인 거는 사실 작가 인건비를 빼먹었다는 거는 횡령을 했다는 거는 이 KBS 구조 안에서도 가장 취약한 그렇죠. 작가들 예. 임금을 빼먹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? 이거 진짜 죄질이 여러분, 이제 나쁘지요. 진짜 나쁜 해당 겁니다. 페이를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주기로 한 거를 5만 원만 주고 영수증상에는 10만 원으로 올리고 이런 구조로 빼먹었겠죠. 그러면 지 혼자 먹는 게 아니고요. 그 상황이면은 다른 PD들이랑 나눠 먹는 구조예요. 아, 야, 이거 뭐, 야, 이 국회의원 이 새끼들
일도 안 하는 보좌관 하나 자리에 만들어 놓고 그 월급 지한테 입금시키잖아. 예. 그런 애들이 윤석열을 만들고 있더라. 이거 말고 얼마나 많겠어. 대한민국 사회에 좀 모사나 한다는 놈들, 비리나 한다는 놈들이 지금 윤석열에 줄 서고 있는 건데 대표적인 게 조선일보예요. 조선일보를 이렇게 조선일보 윤석열 검색하면은 민망할 정도야. 무슨 옛날에 순댓국 그 기사랑 나눠 먹었다는 이야기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. 개새끼 끌고 다니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. 같이 술 한잔 했다는데 뭐 그 정도 뭐 배려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 그렇게- 친구끼리. 그렇게 쫓아다니고 줄리도 좀 쫓아다녔으면 좋겠어요. 집 밖에 분명히 나올 텐데 아무도 뻗치기를 안 하네. 그리고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. 윤석열이 지금 뭐 이따가 지지율 이야기도 하겠지만 장모 부인 이야기를 털어내지 않고는 대선 본선 못 간다고 저는 봐요. 예. 그 모든 구조의 진짜 도둑놈 이런 느낌이잖아요. 뭐 그러니까 나중에 경선을 하게 되든, 그러니까 그냥 경쟁자로서 붙게 되든, 다른 당으로서 붙게 되든, 어차피 한 번은 털릴 거거든요. 그때 정말 박근혜하고 이명박이 붙었던 그 경선을 한번 그 공부를 해야 될 겁니다. 그 내부 경선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. 그러니까 내부 경선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때릴 겁니다. 내부 경선이 아니라면. 예. 그러니까 차라리 내부 경선으로 들어와서 그냥 맞고 나자빠지는 게 그나마 체력을 좀 지키는, 수명을 좀 지키는 일일 겁니다. 예. 윤석열을 뭐 띄우고 하는 뭐 아까 그 윤진식 같은 경우도 그때 이명박 때 청와대 수석이었어요. 그런 애들이 다시 모여들어가지고 윤석열 만들기. 세상에는 그런 참신하고 신선한 인물은 없고요. 원래 보수 성향이었던 윤석열이 이명박이나 박근혜 맨들에 의해서 다시 올려지고 있는 거죠. 그 흐름은 알아야 된다. 그런 말씀 드리고요.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.